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콘크리트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사이비 종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맹신을 버리고 기술과 인재 이런 곳에 투자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희망으로 위험을 키울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손절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심지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다 잡혀서 금리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미국의 금리 기조가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리 인하 4회 한다고 했다가 2번으로 줄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부 전문가들 1회 정도로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기준금리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지표가 확실하게 발표난 것도 아닌데 방향을 전환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 달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내렸는데도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미국 채권 시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만기 돌아오는 것 중에 단기채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이 2024년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입니다. 단기채 1년 이하로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채권입니다. 2024년에 너무 많이 발행했습니다. 원래는 장기채로 발행했어야 되는데 옐런이 단기채로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4년 채권을 발행한 것 중에 단기채와 장기채 분류한 것입니다. 지금 약간 붉은색이 단기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평소에는 단기채 비중이 20% 정도 유지가 됐는데 2024년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원래는 장기채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단기채로 너무 많이 발행했어요. 이게 왜 저렇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금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금리는 이런 10년물 장기 채권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발행을 줄여서 장기 국채 금리 이거를 끌어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채 금리, 시장 금리 이런 것들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장기 국채 발행을 줄여서 시장 금리를 억지로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단기 채권들 발행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죠? 만기가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어떻게든 돌려 막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 미국의 전문가들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의견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단기 국채들 장기 국채로 재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기 채권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 장기 채권 금리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2024년에 미국에서 눈 가리고 아웅했던 것들 하나씩 그 폭탄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오기 때문에 트럼프가 분명히 감세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더욱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고 돈이 부족해지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또 메꿔야 합니다. 미국 채권이 더 많이 발행된다면은 채권 금리, 시장 금리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연준에서도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잘못하면은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연준이 시장 금리를 더 이상 조절할 수 없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 미국의 전문가들 금리 전망을 갑자기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오면은 바뀌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 이민 정책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중에 지금 재밌는 게 있는데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여기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불법 이민의 효과입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닉한데 2024년 불법 이민자가 240만 명이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호텔의 객실 청소, 세탁, 육류 가공업체,
건설 현장 이런 데에는 불법 이민자들 이들이 와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좀 더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았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이들이 일을 하면은 또 소비도 합니다. 미국의 실질 소비 0.2%나 끌어올렸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비, 일자리 이런 게 조금 괜찮은 거는 역설적이게도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을 해주고 미국에서 옷 사고 밥 먹고 소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법 이민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 다 막아버리면은 지금 이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시 4.4%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 그 말이죠. 보편 관세 10% 이것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3.7%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 때리는 순간 물가 다시 올라가고 금리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세 정책 축소될 수 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약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관세를 높이면은 미국의 물가는 상승한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 그리고 연준에서 트럼프가 와서 관세 때리고 불법 이민자 막아버리면은 물가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전혀 아무런 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노래를 불렀고 트럼프가 떨어질 거라고 미국 대선 선거 당일까지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이런 변화, 미국 시장 금리 상승, 그 충격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여기는 말할 것도 없는데 미국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